여러분, 검찰개혁이 드디어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찾아뵈러 가야겠는데요. 오늘날이 오기까지 검찰과 수구들에 의해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탄압받고 희생됐잖아요. 그 와중에 윤석열이 정권을 찬탈해서 영원한 검찰공화국을 꿈꾸기도 했고요. 더 아팠던 건 같은 편끼리 검찰개혁을 두고 서로 반목하고 헐뜯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잘 보시면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대변인이나 첩자라고 해도 믿을 뻔했습니다. 현재 검사들의 얘기로는 한번 해보자. 우리 안 한다 아무것도. 이미 지금 태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태업뿐만 아니라 그럼 좋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한번 니네가 한 이 제도가 과연 제대로 될지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누구의 탓일지 한번 정확하게 판단 받아 봅시다. 우리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었었다. 이런 얘기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 검사들은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이 현 상황까지 오게 된 거는 사명감을 가진데 잘못 삐뚤어진 사명감을 가졌던 그 윗선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다. 뭐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태도가 바람직한가요? 기간 문 닫는데 뭐 그런 마음 잠깐 가질 수도 있죠. 지금 80년 만에 문 닫는 3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검사와의 대화부터 그렇죠. 시작된 민주당에서 가장 길고 질긴 이제 말하자면 개혁까지 였고 싸움이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의 집권 이후에 뭐 가장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장면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국민의힘이 뭐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아 여기서 빌미를 잡았구나. 이 법안이 공소기각 사유를 좀 추가하는 법안은 사실은 있던 판례를 성문화하는 건데 6월 26일 날 제출된 법안에 이미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끼어들어온 게 아니에요. 6월 26일 날 소위 시민주도라고 해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부터 시작해서 박은정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도 그 심의가 한 14차례 정도 법안 소위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거죠. 그게 그렇게 걱정됐으면 국민의힘이 심사에 착실하게 참여를 했어야죠. 자기들이 안 돌아놓고 막판에 끼워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내용상으로 보자면 이것은 대법 판례, 즉 소추재량의 현저한 일탈 관련된 건 2020도 11413 판례 유성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보복 기소, 원래 3년 전에 기소하지 않았던 사건을 갑자기 증거 조작됐다라고 해서 검찰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니까 보복 기소한 거거든요.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추재량권 남용이라고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던 게 2020년이에요. 그거를 성문화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불문법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이나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불문법 국가니까 판례 자체가 법률이 돼. 근데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예요. 판례가 아무리 있어도 법전에 넣지 않으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문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대한 위법 수사 관련된 판례는 2008년도에 나온 판례예요. 2008도 7423 판례. 위법한 함정 수사는 안 된다. 논란이 될 게 없네. 내용상 이미 판례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성문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법 체계상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를 성문화한 사례는 너무너무 많아요. 실은 가까이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 이런 거 법전에 없었어요. 근데 판례로 계속 쌓이니까 법전에 민법에 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작년에 상법 개정할 때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해서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판례가 오랫동안 확립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 수집 배제, 독수독과라고 해서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위수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것도 판례가 쌓이다 보니까 아예 형사소송법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예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지금 트집 잡는 겁니다. 소위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뭐 공소 취소, 공소기각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상 뭐 연임 개헌 뭐 이런 이제 주장을 끼워 넣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하는 거고 공소 기각은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네, 예. 그거를 막 섞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네. 뭐 저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도적이지 않다라면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공소 취소는 검사가 하는 거고 공소 기각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판사가. 그렇죠. 예. 대한민국 판사가 지금 예. 그 제각제각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됐든 소위 이 보수화된 집단에서 이전에도 그 유성 보복기소권 때도 네. 실은 이미 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어겼을 때는 무효가 돼서 공소기각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내내 있었어요. 그런데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기각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판결 하나예요. 네. 그 유성 판결. 그렇게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이. 예. 이게 무슨 뭐 대통령이 법원에다 대고 야 공소기각해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서 들어주지도 않고 그쪽이.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예. 마치 뭘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음모론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네, 이런 네.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홍익표 정무수석하고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검찰개혁 의지가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맥락의 설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건 지금 물리적으로 공소청하고 중수청을 개청하는 게 10월 2일까지 개청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대략 따져봐도 관계법령까지 보완을 하고 재개정하고 해야 되는 게 18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시행령과 시행령. 관계 법령들 중에서 바꿔야 될 것들도 있어요. 예. 기계적으로. 왜냐하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법률 그렇죠.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이 나 안 해 해버렸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어제 보니까 오늘 아침 보도에 많이 뭐 나왔던데 김태규 칭찬했다고. 칭찬할 사람이 예. 없어서 김태규를 칭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튼 법무부 장관이 국무장관이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이 두 분이 예. 그래서 윤호중 장관한테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른 분들 그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준비는 다 돼 있다. 그냥 형사소송법 하면 요 이 땅 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라고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한 축에 굉장히 중요한 법무부 장관께서는 나 안 해 해버리셨잖아요. 그러면 검찰 지금 그 대행하는 구자연 뭐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입장문도 냈죠. 예, 그러면 저는 지금 공소청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예. 중수청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포렌식 센터, 국가 포렌식 센터를 마치 검찰 자산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국가 포렌식 센터예요. 대검 예. 포렌식 센터가 근데 아니라. 저희가 대검 포렌식 센터로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뭐 대검 재산이라서 무슨 소유권 이전하지 나 안 팔아 그러면 안 팔아도 되는 것처럼 인식이 돼 예. 있잖아요. 예. 아니에요. 니네 거 아니야. 이거 국가 거야. 국가 겁니다. 당연한 거죠. 예. 그럼 이 옮겨가야 돼요. 예. 그다음에 중수청으로. 지금 킥스 형사 그 예. 전산 시스템 예. 이걸 통해서 소위 그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기록을 검사들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거냐 이거를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네. LG CNS가 받아서 하거든요. 아, 근데 예. 그냥 경찰 거를 일단 예. 필요한 만큼 개보수해서 쓴다예요. 그리고 새로 만드는 거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 지금 담당 장관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저는 10월 2일 이후가 너무 눈에 뻔히 그려지거든요. 예. 이게 성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 10월 2일 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개문발차 할 수밖에 없어요. 개문발차. 예. 예. 개문발차하면 예. 그 열린 문으로 떨어지는 승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생길 겁니다. 분명히. 네. 제도의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문 꼭 닫고 출발할 수 있게 집중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례가 하나 딱 나오잖아요. 검사들과 언론이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책임져라, 김용민 책임져라, 민주당 책임져라. 민주당 책임져라, 대통령 책임져라 막 이럴 거거든요. 그 얘기를 법무부 장관도 한 거 아닙니까? 네. 정성호 장관이 그러면 이 문제 생기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거다. 본인의 책임은 민주당 책임져라가 아니라 본인도 민주당 의원 아니세요? 맞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이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열심히 책임- 준비해야 돼요. 폐업할 거예요. 검사들 일부는. 잘 되나 두고 보자. 네.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야 된다. 네. 예. 그런 폐업을 막는 기간을 잡고 예. 이제 한 시대가 끝났다. 예.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 예. 그리고 관계 공무원 검사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네. 국민적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만약 폐업한다면 네.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런 분명한 입장을 저는 내주시면 좋겠다. 음흠. 그렇게 해도 네. 일부 태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예. 지금 대표님 말씀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명징하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러나 이제 순방 중인 대통령께서는 중수청 개청에 만전을 기해달라. 네. 그리고 공직자들은 선공 후사의 자세로 임해달라라고 네, 당부 네.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사실은 정성호 장관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홍익표 수석 만났을 때도 네. 그런 좀 메시지가 대통령께서 직접 좀 발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라 예. 청와대에서 예. 이런 말씀 드렸던 거고 예. 거기에 대통령께서 지금 뭐 해외 순방 중이시지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돌아오시면 8월 3일 날 돌아오시나요?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8월 4일 날 그 국무회의가 있을 있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국무회의에서 아마 이 법이 이송되면 그쵸. 그때 방망이를 예. 두드려 주시겠죠. 예. 방망이 두드릴 때 예. 다시 한번 좀 단호한 네. 의지와 공무원들의 기강. 드디어 법무부 기소전문 외청이 되는 건데. 네. 기소전문 외청. 예. 외청이라고. 거기에 예. 대해서 역사적 의미도 부여하시고 예. 그다음에 앞으로 검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분명히,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래야 이러저러한 태업이나 잡음 없이 네. 중수공소 양대청이 순항할 수 있다. 이런 적어도 말씀 문은 주시죠. 닫고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러나 가히 예상은 됩니다. 뭐 맞습니다. 거봐라 이러니까 다시 이제 수사권 검찰에 주어야 한다. 뭐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 때만 되면 철진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예. 대공수사권 구하라야 된다. 언제 경찰한테 넘어갔는데 아직도 그 얘기하고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예. 이제 저는 검찰들도 그럴 거라고 뭐 뻔합니다. 가히 예상은 하고 또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또 그렇게 써대겠습니까? 네. 자, 이제 감이 오셨나요?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면 더한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 검찰개혁이 어떻게 현장에서 잘 안착이 되냐가 관건이 될 건데요. 그 주무부처 장인 정성호 장관이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엄청 못마땅해 하는 정성호 장관에게 그 지휘를 맡기는 게 적절한지는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잘 되는지 두고 보자며 태업하는 검사들을 정성호가 어떻게 지휘하는지 똑바로 지켜보시죠. 아, 진짜 이제 되는구나. 드디어 오늘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검찰개혁 하겠다라고 국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6년 만에 검찰개혁법 들어와서 1년 차에 검찰청 폐지랑 수사기소 완전분리법을 발의했었는데 그 뒤로부터 6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내서 너무 감회가 깊죠. 당대표 출마 포기하고 두 가지 약속드렸죠. 7월까지 형사사법법 끝내겠다. 그리고 수사기소 완전분리법으로 끝내겠다. 그 단기적인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마침 당대표 출마자들, 후보자들 다 찾아뵈면서 또 약속을 받아냈잖아. 7월까지 끝내겠다. 이게 전당대회 이슈로 삼지 않고 그 전에 끝내겠다는 그렇지. 약속을 다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오늘까지 오게 된 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인정해 주십시오. 엄청난 역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나는 김용민 의원이 6년 동안 이제 검찰개혁에 매진했던 분이에요. 그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분이 6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김용민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그거는 괜찮아. 왜냐하면 이제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근데 지지했다가 갑자기 김용민 의원을 요즘 욕을 하니까 이거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에 쭉 오는데 앞에는 되게 검찰개혁 슬퍼. 응원 문자다가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오는데 턴들이 있더라고요. 김용민 법인이 네가 책임져라. 여기 며칠 전에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도 법사위 끝나고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이거 김용민 법이니까 잘못되면 책임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책임지겠다. 다만 정부도 지금은 누구한테 책임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잘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 그렇지. 법은 국회에서 설계를 잘 하고 의견 충분히 들어서 할 테니 정부는 잘 돌아가게 만드는 데 힘을 좀 써달라 이렇게 여러 차례 좀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국회의원은요 법안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다 책임지게끔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지고 싶으면 지고 안 지고 싶으면 안 지는 건 아니야. 정치적 책임 다 지는 겁니다. 다 지게 되어 있어요. 네. 예. 아무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법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요. 모든 언론이 여기에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민주당 패널들도 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 게 김용민, 박은정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갑자기 왜 이재명 재판 지우기법이지? 공소 취소 단어는 많이 들었잖아. 검찰이 공소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공소를 그냥 취소해버려요. 검찰이. 검찰에서
그럼 공소 기각은 뭐냐? 이 공소가 잘못됐다고 판사가 판단해서 이 공소를 무효화시키는 거야. 판사가. 그거 공소 기각. 그런데 이 공소 기각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행법, 형사소송법에도 요러한 경우에는 판사가 공소를 기각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 네. 첫 번째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그리고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일 때,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제 329조를 위반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번에 새롭게 2가지 내용을 추가를 시킨 거야.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또 하나는 검사의 소추 대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자, 중대한 위법 수사를 통해서 기소되고 공소가 유지돼. 그럼 판사가 그걸 알았어. 그럼 공소 기각해야 되지 않겠어? 너무 당연하지, 사실은. 네. 아니, 잘못된 거를 그럼 공소를 기각해야지. 근데 이를 두고 민주당 패널들도 김용민, 박은정이 일을 왜 자꾸 그르치냐.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도 다 그렇고요. 다 틀린 얘기고요. 일단 공소 취소 얘기를 좀 뭐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네. 공소 기각이 되면 그 기소는 끝나는 건데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다시 기소 가능해요. 얼마 전에 이진관 판사가 이완규, 박성재에 대해서 특검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공소 기각한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증이랑 그 안가회동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다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해당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끝나지만 범죄가 있으면 다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 취소는요, 다시 기소를 못 해요. 아까 읽어주신 것 중에 329조를 위반해서 기소했을 때 공소 기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329조가 공소 취소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민주당 의원이시긴 한데 얼마 전에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분이 있는데 다시 기소해서 지금 현재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법원이 하는 것인데 우리 민주당이 아무리 입법한다고 해서 법원이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이거 사법부의 영역이거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재판 지우기법 이런 건 타당하지가 않아. 전혀 상관없죠. 심지어 법원이 저 공소기각 사유 2가지 추가하는 것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우리 소위에서. 법원에서도. 저거는 그동안 판례가 쌓아왔던 것들을 구체화하는 것이니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저 중대한 위법 수사에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저렇게 대표적인 게 함정 수사했을 때 공소 기각을 한 판례가 쌓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해서 기소하면 또 저렇게 하고, 그 밑에가 이제 공소권 남용인데요. 저게 유우성 사건에서 보복 기소한 것을 법원이 공소 기각했을 때 저 표현을 씁니다. 현저하게 소추 재량을 일탈했을 때 그때는 공소권 남용이니 공소 기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유우성 사건 좀 헷갈리죠? 헷갈려요. 그 선량한 공무원을 조작을 해가지고 간첩으로 처벌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 조작한 게 들켜버린 거야.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게 들켰죠. 들켜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게 무산됐어, 검찰에서. 네. 그러니까 검찰이 열받아가지고 보복으로 이 사람에게 외국한 거래법 다른 걸로 또 기소를 해버린 거야. 어떻게든 넣으려고. 근데 대법에서 야 이거 보복 기소네. 너네 너무 나쁜 놈이네. 해서 대법에서 공소기각을 한 첫 번째 사례야. 그래서 단동아리를 그래가지고 탄핵하려고 했던 거야, 이 건으로. 그때 변호사가 김용민. 맞습니다. 네. 그 변호사가 저였고. 저분이야. 그래요? 제가 그래서 12년 전부터 검찰 개혁을 변호사 때부터 시작한 게 네. 유우성 사건을 계기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국회에 들어와서 이 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공소권 남용이 최초로 인정된 사례의 명확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법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저희가 한 것도 있지만 시민사회 쪽에서, 그리고 형사소송법 교수들, 헌법 교수들이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기소권 통제를
위해서 이 정도는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추가한 조항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민주도 형사법 모임에 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드렸고 3월에 이 법이 나왔어요. 그때 3월에 나왔던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6월에 김영민 의원님 저 대표 발의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9차례나 심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소위에. 그래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이 법안을 심사도 하지 않은 막판에 기습적으로 갑자기 이것이 추가됐다 이렇게 처음에 막 언론에 나오기 시작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 민주당이 넣은 거다 이렇게 그 언론에서 기사화했고 그 국민의힘하고 지금 다 따라서 하고 있는데 판례로 이미 다 이것이 인정된 부분을 조문화시킨 것에 불과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게 들어가 있는 거죠. 했어야 하는 걸 한 거야.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동감하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 법안 소위에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네. 아니 근데 김용민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이잖아요. 네. 민주당 패널들이 다 이거 두 분 씹고 있어 이걸로. 내용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필요하면 저희한테 그 내용을 좀 확인하시고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점검하시고 나서 좀 방송에 나가서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니, 이게 기득권 카르텔이 그만큼 공고한 겁니다. 사실 이 맞습니다. 검찰개혁법은 단순히 권력기관 하나에 대한 개혁법이 아니라 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기득권 카르텔 해체 신호탄이거든요. 이제 검찰개혁 해서 해체 신호탄 쏘고 그 다음에 다른 기득권들도 다 개혁할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가장 큰 방어막이었고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검찰이 여기서 무너지면 핵심이죠. 그 다음도 자기들도 쉽게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지금 기득권들이 통동원돼서 어떻게든 흠집내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드가 다 이제 공소기각 관련해갖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근데 들어보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 사법부에서도 이걸 동의했다잖아. 법원 행정처장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소기각도 맞습니다. 그렇고 형사소송법 전체에 대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어서 검찰 개혁하자는 건데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좀 생긴다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내용을 체육 앵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와, 그런 본질을 나야. 깨뚫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하지만 왜냐면- 국민들께 이 형사소송법이 더 바람직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수기 과정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저는. 듣고 내상식으로 판단하고 이제 함께 수기했던 겁니다. 예. 공론화 과정에서 이제 매불쇼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부쇼와 함께 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몸을 던지는 참모를 못 봤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에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바늘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 민주평통의 축사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1번으로 내세운 대선 때부터 집권할 때까지 1번 과제가 뭐였냐? 남북 군사합의서 복원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건 서해 뒤에 휴전선 다 평화를 관장하는 이거 복원인데 인수위가 없고 이제 국정위원회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거 주무부처가 어디냐면 국방부입니다. 근데 국방부가 이 과제를 국정과제라 그러니까 자기 부처 과제를 못 받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이거 해가지고 수사받았거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방부가 아니라 통일부로 갔어요. 근데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하나도 몰라. 그 뒤로 그 즉시 이 주제가 표류된 거예요. 네. 한 번도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된 적이 없는 자제예요.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거든?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과거에 윤석열 때 뿌려놓은 그 사법의 덫을 제거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나자빠지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사한 일이 이래 보면은 이럴 때 장관이나 이 차관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러면 공무원들 불러와가지고 이거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니들 나를 믿고 해라. 네. 이거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도 장관이 우산이 돼줘서 내가 두 팔로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념을 갖고 일해라. 그리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이나 중심 기구가 있어야 돼. 개혁에는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오늘날 저 부처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예 기본 계획이 없고, 그 다음에 개혁 주체가 없고, 그 다음에는 만만됩니다.
만만데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청와대에서 각 부처까지 쭉 내려오는데 보는데 누가 몸을 던지느냐. 아니 김대중 대통령 밑에는 임동원 국정원장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밑에는 이종석 NSC 차장이 있었고 그 주변에도 피를 철철 흘리며 일했습니다. 다들. 네. 완전히 자기 홀딱 벗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일을 했거든요. 대통령을 대신에 그 날라오는 돌을 다 맞은 거예요. 특히 조선일보 같은 데서. 오늘날 그런 참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잘못 들으면 좀 섭섭하겠다 이러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100대 국정 과제를 이제 국민들한테 다 밝히고 각 부처별로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4년을 8년처럼 쓰면서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을 건데 오늘 김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 내용이라도 지금 중간중간에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좀 알려달라 뭘 어떻게 하는지 우리 눈에는 지금 참모들이 목숨 걸고 일하지 않는다. 눈치 보고 있다. 일할 의지도 없고 일할 내용도 없다고 사표 내겠답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 난 저런 거 하나를 보면은 네. 백을 한다고 네. 저 한 건에 입맛이 떡 떨어졌어요. 아니 공직자가 뻔뻔해도 분수가 있지. 네. 보통 그 법무부 장관이란 이렇게 요직을 맡았으면은 기본의 그 염치라는 건 있는 거예요. 물러날 때도 품격이란 게 있는 거고. 말을 줬다위로 한다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그 뭐 이렇게 헌신적인 피를 흘리는 참모가 없다 그러니까 섭섭해 한다 그러지만 레버리지 ETF 상품 누가 또 입혔습니까? 네. 안 밝혀졌죠? 이거 맞고 나서는 사람 없죠, 지금. 아니, 눈으로 보잖아요. 아니, 주가 올라가면 다 노력해가 우리가 뭐 한국 이제 자본시장을 완전히 선진화시켰다라고 해서 각자 공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홍보해놓고. 아니, 저는 특히 이 문제, 이 ETF 레버리지라든가 이거 저 청년층 한 세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 누가 책임자인지 모르죠, 지금. 네. 그거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물러날 때는 일하기 싫어. 나 뭐 눈도 침침하고 안 보이고. 그러면 눈도 침침하고 아픈데 그렇게 많은 약골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맡아가지고 한때는 3대 근육남이라 그랬더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으면 어쨌든 이제 지금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아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아부 발언 듣는 게 지긋지긋해서 안 나가요. 네. 처음에는 조금 들어줄만 했어. 근데 뭐 이런 거예요. 대통령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가서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안고 싶어요. 짠해요. 나 듣고 있다가 이제 나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대통령 안아드릴 사람 줄로 섰어요. 예. 많아요. 근데 여당에서 일을 해야 될 핵심적 자리에 있는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안쓰럽고 잘하는데 피곤해 보이고 안쓰러우면 대통령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을 진 사람이요, 당신들은. 예. 뭘 안아주기는 대통령이 저렇게 고달프지 않도록 제가 먼저 뚫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당 의원 품격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을 들어주고 또 져야 할 책임이 있으면 내가 먼저 지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이제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참 이제 뼈아픈 아니, 그러니까 잘 들었습니다. 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얘기하는데 예. 그거를 검증 가능하고 책임 있는 언어로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불쇼 풀 영상을 꼭 봐주시고 검찰개혁 법안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힘이잖아요. 검찰개혁 법안에 담긴 내용들이 정말 놀랍게도 촘촘하고 혁명적인데요. 오히려 보안수사권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물망을 뚫고 어떤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암장하겠습니까? 그리고 개혁 법안 안착을 지휘해야 하는 정성호 장관은 불만이 있으면 빨리 사퇴하고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했던 인사로 후임 장관을 임명하는 편이 나아 보이죠? 여러분은 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